글로벌 증시의 주요 변수들, 국내 이슈들,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연내 두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횟수가 이제 올해 연말까지 두 차례 정도가 예상이 된다. FOMC 회의 결과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번 회의 결과는 어떻게 보셨죠? 네, 보험성 인하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금리 인하였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5년 들어서 이제 다시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이런 그 FOMC 미팅을 앞두고서 상당히 좀 시장이 기대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사실 또 실망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었던 그런 FOMC였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은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잭슨 홀 미팅에서의 스탠스를 여전히 좀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지금 상당히 좀 제약적인 레벨에 있는데 이 제약적인 레벨에서 일단 25bp를 인하하고 좀 기다려보겠다라는 스탠스를 좀 확인을 했던 것 같고요. 네. 특징적이었던 것은 이제 며칠 전에 스티브 미란이 연준 그 이사회 임명안에 대해서 상원 가결이 되면서 그렇죠. 이번 회의부터 좀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투표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스티브 미란이 이번 FOMC에서 유일하게 50bp 인하를 좀 주장하는 그렇죠. 모습을 보이면서 이 점도표를 네. 보니까 유독 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특징적이었고 예. 점도표에서 말씀하신 대로 125bp의 추가 인하를 좀 시사하는 예. 그런 점을 좀 찍은 걸로 누가 봐도 좀 125bp면은 뭐 맞습니다. 피컷을 몇 차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런 식으로 좀 바라보면서 시장에서는 약간 좀 이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금리 인하 스탠스라는 부분을 조금은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고요. 이 점도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면은 2025년 같은 경우가 중간값으로 두 차례, 26년, 27년에 각각 한 차례, 28년도에는 동결, 이라는 수준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달라진 부분은 26년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간은 좀 낮아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SEP에서는 점도표도 있지만 다른 뭐 성장률이나 실업률 같은 전망치도 제시가 되는데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025년부터 27년까지 모두 다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업률 같은 경우는 26년과 27년에 대해서 하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 대해서 물가 전망치를 상향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고용시장이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연준에서는 기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또 물가에 대한 부분이 26년도에 파월 의장은 관세로 인한 물가 영향이 단기에 그칠 것이다라는 부분을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26년도에는 물가가 좀 더 반등할 가능성을 조금은 시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런 연준 이사가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회의 전에 연준의 독립성을 존중하겠다, 뭐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125bp 금리 인하라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좀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을 빼놓을 수가 없죠. 파월 의장의 발언 도중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련 발언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Colby Smith with the New York Times. Should we be viewing today's cut as the committee taking out some insurance against the possibility that the labor market is at risk of weakening? Or is it the committee's view that the dynamics of a downturn are already in place? I guess I'm just trying to square the shift in the rate forecast in the SEP towards more cuts than just 3 months ago with the fact that the forecast for unemployment didn't change. Yeah, I think you could think of this in a way as a risk management cut because if you look at the SEP, actually, the projections for growth this year and next actually ticked up just a little bit, and inflation and unemployment didn't really move much. So what's different now? What's different now is that you see a very different picture of the risks to the labor market. You've seen, we were looking at 150,000 jobs a month at the time of the last meeting.
And now we see the revisions and we see the new numbers. And I don't want to put too much emphasis on payroll job creation, but it's just one of the things that suggests that the labor market is really cooling off. And that tells you that it's time to take that into account in our policy. 자, 이번 금리 인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을 내놨고요. 이 발언이 나오고 나서 이제 증시 낙폭도 한 차례 더 커졌는데요. 연구원님 앞서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죠. 이번 금리 인하가 뭐 보험성 인하인 것 같다라고 해주는데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셨죠? 네, 기자분이 영상에서 보신 기자분이 질문한 것도 보험성 인하냐라고 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예. 그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사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좀 동일한 맥락이기는 한데 네.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지금의 금리 수준이 제약적인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추정하는 장기 중립금리를 생각을 하더라도 예. 충분히 좀 제약적인 금리 수준이고요. 그 상황에서 연준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두 가지 축인데 그렇죠. 물가에 대한 걱정이 더 많냐 아니면 고용에 대한 걱정이 더 많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전까지는 고용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거의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이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고용에 대한 우려가 약간은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고용과 물가에 대해서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 레벨로 보면은 제약적인 레벨이다. 그렇기 때문에 25bp 정도는 일단은 인하하고 기다려보겠다라는 얘기를 좀 한 걸로 좀 해석이 되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이 좀 주목해 볼 만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반등하느냐, 그리고 경제 지표에서 특히나 고용 지표에서 어떤 변화들이 좀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좀 팔로우업 하면서 앞으로의 금리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또 정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좀 필요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들까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궁금한 게 앞으로의 증시 방향성이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지수만 오르고 나스닥 지수는 장중한 때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낙폭을 축소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빅테크 랠리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시장 반응도 사실 상당히 좀 혼재된 네. 양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수단에서 그런 변화들이 있었고, 뭐 환율단이라든지 아니면은 국채 금리라든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이게 어젯밤과 그리고 오늘 이 지금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종가와 종가만 놓고 보면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전면적인 스탠스 전환이라는 부분을 반영을 했다가 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없구나라는 듯한 반응들을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시장이 어떨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아직은 좀 더 고금리 환경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들이 좀 더 이어나가는, 좀 더 강세를 이어나가는, 말씀하셨던 이제 빅테크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네. 것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그림이 나올 거는 같은데 저는 시간을 두고 좀 시장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저는 좀 확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서영주 같은 경우는 오늘 좀 크게 급등을 했다가 상승폭을 상당히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의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차례 정도는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스티브 미란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좀 읽힐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렇지만은 어쨌든 행정부에서 원하는 정책 방향들을 생각을 해봤을 그렇죠. 때에는 금리를 하향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내년 5월이 되면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종료가 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앞으로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은 점진적으로 좀 살아나는 그림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기존의 고금리 환경에서 약간은 피해를 받아왔던 것들이 반등을 하는 좀 그런 그림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로 FOMC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같이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원달러 환율입니다. 자,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밤사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뭐 장중 한때 96 초반까지 떨어지다가 결국 마감가를 보면 또 97 위로 올라섰고요. 앞으로 원달러 환율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이제 1,470원대까지 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의 좀 기대감을 가져가는 양상이었는데, 간밤에 있었던 등락만 놓고 보면은 그런 기대감이 약간은 좀 되돌려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달러도 약세로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하고 네.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의 그림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금 이 환율 레벨을 바라봤을 때 사실 좀 우려감이라든지 뭐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반영을 한 상태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큰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금리 안정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올라와 준다면은 그러면서 이제 달러 약세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하락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 말고 지금 뭐 유로화도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외환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좀 커지고 있는 듯 하거든요. 이런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변동성이라는 것은 결국 불확실성이라든지 무언가 이슈가 있을 예. 때 좀 불거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일단은 연준 FOMC가 일단은 끝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의 연준의 스탠스는 확인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불확실성은 정점을 좀 지나가는 모습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이제 유럽 쪽에서 있는 정치적인 불확실성 같은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좀 더 변동성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한 키워드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투자 전략 보여주시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 키 맞추기입니다. 많은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이게 사실 저는 시장에서 금리나 기대감을 꾸준히 좀 유지해 나가는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FOMC 결과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 기대가 사실 저는 좀 더 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 맞추기라는 키워드를 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물론 뭐 반도체나 이런 거 여전히 좋게 보기는 합니다. 뭐 지지난주였나요? 반도체가 제일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도 좋기는 합니다만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한 상태이고 수급상으로 보더라도 충분한 대기 자금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 말은 결국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 관점에서 아직까지 좀 최근에 좀 소외되어 있던 것들, 이런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제약바이오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 앞 코너에서도 이제 1411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종목단의 모멘텀들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과 함께 금리가 어쨌든 안정화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렇게 소외되었던 제약바이오 같은 업종들도 다소간의 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FOMC 결과가 참 좀 더 완화적이었다면은 이런 키 맞추기가 과격하게 나왔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까지는 조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말씀의 정다운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